안녕하세요. 스튜디오 고시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트신 당신은 어쩌면 하루를 끝낸 늦은 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불을 끄고 이불 속에 누웠는데 잠은 쉽게 오지 않는 그런 밤. 오늘 하루가 유난히 무거웠다면 잘 오셨습니다. 곳은 장소라는 뜻입니다. 저는 대단한 채널을 운영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지친 누군가가 잠시 기대어 숨을 고를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시작한 이 채널의 첫 이야기를 오늘 당신과 함께 엽니다. 앞으로 이곳에서는 하나의 이야기가 천천히 펼쳐질 예정입니다. 제목은 리턴 페이지. 더는 버틸 수 없는 끝에 다다랐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후회를, 누군가의 무너진 밤을, 그리고 그 밤을 건너 끝내 다시 아침을 맞는 사람들을 조용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들은 모두 실화를 바탕으로 다시 쓰인 것입니다. 그 말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 하나하나가 이곳에서 하나의 작품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사연을 보내실 곳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그리고 영상 끝부분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혼자 안고 계신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조심스럽게 건네주세요. 그 이야기가 작품이 되어 당신에게 다시 따뜻한 위로와 힘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많이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이 말을 먼저 건네고 싶습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단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 첫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편하게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숨을 한번 천천히 내쉬고 잠시 이야기에 기대어 보세요. 리턴 페이지, 그 도입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편 보이지 않는 병원. 세상에는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병원이 하나 있다. 지도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간판도 없다. 건물벽 어디를 보아도 이름이 적혀 있지 않다. 그냥 지나치는 사람의 눈에는 그저 낡은 건물 하나일 뿐이다. 빈 가게이거나 오래전에 문을 닫은 사무실이거나 아니면 그냥 회색 벽이다. 관심 없이 걸으면 아무것도 없다. 눈길을 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보인다. 정확히 말하면 보여야 할 사람에게만 보인다. 그 도시는 새벽이면 자주 비에 젖었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 길게 번지고 첫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어깨 위로 가는 빗줄기가 내려앉았다. 밤을 꼬박 새운 사람과 이제 막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같은 거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 사이 어디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골목 하나가 조용히 숨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 앞을 무심히 지나쳤다.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았다. 서한시 한복판, 오래된 골목 안에 회색 건물이 하나 서 있다. 4층짜리 건물이다. 외벽은 군데군데 칠이 벗겨졌고 입구 앞 화분에는 언제 죽었는지 모를 마른 나무 한 그루가 꽂혀 있다. 1층에는 세탁소가 있다. 아침마다 주인 아주머니가 유리창을 닦는다. 오래된 습관처럼 늘 같은 시간에. 2층에는 영어 학원이 있다. 주황색 간판이 저녁이면 켜지는데 낡은 형광등처럼 가끔 깜빡인다. 3층은 늘 커튼이 쳐져 있다. 어떤 회사가 들어와 있다는데
직원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편물만 문 앞에 쌓일 뿐이다. 그리고 4층,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4층에 페이즈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이 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깥의 차가움과는 전혀 다른 공기가 사람을 맞았다. 따뜻한 나무빛의 대기실, 낮게 깔린 노란 조명, 어디선가 은은하게 풍기는 마른 풀 냄새. 벽에는 오래된 괴종시계가 하나 걸려 있었는데 그 바늘은 늘 새벽 4시 언저리를 가리키고 있었다. 가장 어두운 시각, 그러나 곧 동이 트는 시각. 그 시계는 마치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시간을 닮아 있었다. 가장 깊은 밤을 지나 아침을 기다리는 시간. 그 병원의 문은 아무에게나 열리지 않았다. 두 부류의 사람에게만 보였다. 하나는 그 병원의 주인이 먼저 마음을 둔 사람. 다른 하나는 더는 버틸 수 없는 끝에 다다른 사람이었다. 삶의 의지가 촛불처럼 꺼져갈 때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 골목으로 이끌리는 사람. 어떻게 거기까지 왔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 채 문득 고개를 들면 그 자리에 병원이 있었다. 그때 비로소 낡은 건물 위에 작은 간판이 떠올랐다. 노쇠빛으로 조용히 빛나는 글자, 페이즈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병원이 보인다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한계에 가까이 왔는지를 알려주는 신호였다. 그래서 어떤 이는 평생 그 골목을 지나다녀도 그 건물을 보지 못했고, 어떤 이는 단 한 번,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에 그 문을 마주했다. 이 병원의 주인은 유한이라는 남자였다. 39, 페이즈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원장이자 서한의과대학의 겸임 교수. 사람들은 그를 세련되고 지적인 의사로 알았다. 오래 곁에 둘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는 사람. 그게 전부였다. 그를 아는 누구도 그의 진짜 정체는 알지 못했다. 유한은 인간이 아니었다. 그는 오래전 이 세상에 보내진 천사였다. 날개도 후광도 없었다.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상상으로 빚어낸 형상일 뿐이었다. 진짜 천사는 그렇게 눈에 띄게 오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 속에 조용히 섞여 들어와 한 사람의 의사로, 한 사람의 교수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에게 주어진 역할은 단 하나였다. 관찰하는 것.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를. 다만 곁에서 지켜보는 것. 그것이 신이 그에게 내린 명령이었다. 개입은 허락되지 않았다. 인간의 운명에 손을 대는 일은 천사에게 금지된 일이었다. 유한은 그 명령을 알고 있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지키지 못했다. 오래전 일이었다. 그가 처음으로 명령을 어긴 밤을 그는 지금도 또렷이 기억했다. 비가 오던 밤이었다. 한 사람이 다리 난간 앞에 오래 서 있었다. 유한은 그저 지켜보아야 했다. 그것이 그의 역할이었다. 그러나 그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이미 그 사람 곁에 가 있었다. 그저 옆에 서서 함께 빗속을 바라보았을 뿐이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참 뒤 그 사람이 난간에서 손을 떼고 돌아섰다. 그날 밤 유한은 처음으로 알았다. 자신은 관찰자로 끝까지 남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것이 시작이었다. 처음에는
작은 일이었다. 누군가의 손을 잠시 잡아주는 일,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일. 그런 것은 개입이 아니라고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사람의 고통이라는 것은 한번 마주보기 시작하면 외면하기가 어려웠다. 눈앞에서 한 사람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것을 막을 힘이 자신에게 있는데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는 일은 그에게 너무도 가혹했다. 그는 천사였으나 동시에 누구보다 인간의 아픔에 약한 존재였다. 그래서 그는 능력을 썼다. 남몰래, 조심스럽게. 그러나 멈추지 못하고. 그가 가진 힘은 시간에 닿아 있었다. 어떤 순간으로 시간을 되돌리는 힘, 흐르는 시간을 잠시 멈춰 세우는 힘. 다른 선택을 했다면 펼쳐졌을 또 하나의 미래를 보여주는 힘. 그러나 그는 그 힘을 함부로 쓰지 않았다. 시간을 되돌린다는 것은 한 사람의 삶에 신이 정하지 않은 길을 새기는 일이었고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한번 손을 댈 때마다 자신에게 정해진 끝이 한 걸음씩 가까워진다는 것을. 언젠가 자신은 신국에 불려가 추궁을 당하고 관찰자라는 직분을 잃게 되리라는 것을. 그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는 그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신은 인간을 관찰하라 했지만 나는 그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 한 문장이 그가 짊어진 모든 무게였다. 그가 의사라는 직업을 택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자리. 그곳이라면 가장 깊이 무너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었다. 세상이 미처 듣지 못한 이야기들을. 그래서 그는 간판도 없는 병원을 열었고 정말로 그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만 그 문을 열 수 있게 했다. 떠들썩한 곳에서는 정작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먼저 밀려나기 마련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는 사람을 치료했다. 다만 그 방식은 보통의 의사와 달랐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찾아온 사람과 마주 앉아 그저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곁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이상하게 마음이 풀렸다. 오래 닫아두었던 말들이 저절로 새어나왔다. 그것은 그가 일부러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었다. 천사라는 존재에게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보이지 않는 온기 같은 것이었다. 그는 좀처럼 위로의 말을 먼저 꺼내지 않았다. 대신 가만히 물었다.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뭐가 달라졌으면 하나요? 사람들은 그 물음 앞에서 비로소 자신의 진짜 마음을 들여다보았다. 상담을 거듭해 회복의 기미가 보이면 그는 약을 함께 처방했다. 그 약은 어느 약국에서도 지을 수 없는 것이었다. 무엇이 들었는지 그는 말하지 않았다. 다만 그 약을 먹은 사람들은 며칠 뒤부터 조금씩 달라졌다. 오래 설치던 잠을 깊이 자고 다쳤던 입맛이 돌아오고 잊고 있던 웃는 법을 아주 천천히 다시 배웠다. 마치 굳어있던 마음이 따뜻한 물에 천천히 풀리는 것 같았다. 그러나 어떤 고통은 상담으로도 약으로도 닿을 수 없었다. 이미 벌어진 일, 되돌릴 수 없는 잘못, 억울하게 빼앗긴 것, 시간이 너무 촉박해 다른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 그럴 때에만 그는 마지막 힘을 썼다.
시간을 되돌리는 일, 그것은 정말로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오직 그때만 꺼내는 마지막 카드였다. 그 능력에는 규칙이 있었다. 그는 한 사람의 삶이 시작된 뒤로만 시간을 되돌릴 수 있었다. 태어나기 전으로도 다른 사람의 삶으로도 갈 수 없었다. 그리고 시간을 되돌린 사람은 돌아간 그 시점 이후의 기억을 모두 잃었다. 다만 가슴 어딘가에 이번에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희미한 감각 하나만이 남았다. 세상이 통째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었다. 오직 그 한 사람만이 자신의 어느 순간으로 돌아가 다른 선택을 했다. 그 결과 지금 이 자리에는 이미 다른 삶을 살아온 그 사람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래서 요한이 능력을 쓰고 나면 바로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 더는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빈 의자만 남았다. 요한은 그 빈 의자를 오래 바라보곤 했다. 방금 전까지 그 자리에 앉아 울던 사람은 이제 어딘가에서 전혀 다른 하루를 살고 있을 것이었다. 자신이 이곳에 왔던 일도, 이 병원도, 요한이라는 사람도 기억하지 못한 채 그것으로 되었다고 요한은 생각했다. 기억되지 않아도 좋았다. 그 사람이 다시 웃을 수만 있다면. 다만 빈 의자를 마주할 때마다 그는 자신의 끝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음을 느꼈다. 언젠가 한 여자가 그 의자에 앉아 있었다. 평생 모은 것을 한순간에 잃고 더는 버틸 수 없는 끝까지 내몰린 사람이었다. 요한은 오래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상담도 약도 그 막막함을 다 덮어주지는 못했다. 결국 그는 마지막 힘을 썼다. 그녀가 그 모든 일이 시작되기 전에 어느 평범한 아침으로 돌아가는 순간 진료실의 의자에는 옅은 온기만 남았다. 지금쯤 그녀는 어느 거리에선가 무엇을 잃을 뻔했는지도 모른 채 그저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이었다. 요한은 그것으로 되었다고 생각했다. 다만 그날 밤 그는 평소보다 오래 창가에 서 있었다. 낮에 요한은 또 다른 얼굴로 살았다. 일주일에 며칠은 서한의과대학의 강단에 섰다. 그를 겸임 교수로 불러들인 사람은 김규진 교수였다. 학생 시절부터 요한의 깊은 눈을 신뢰해온 사람이었다. 김규진은 요한에게 어떤 비밀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 다만 강의가 있는 날이면 그를 붙잡고 이런저런 고민을 털어놓았고 요한은 늘 조용히 들어주었다. 강의실에는 강다정이라는 학생이 있었다. 22 의대 2학년. 요한의 강의에 마음을 빼앗겨 정신건강의학과를 마음에 둔 학생이었다. 그녀는 강의가 끝나면 연구실 앞까지 졸졸 따라와 질문을 쏟아냈다. 요한은 그게 조금 귀찮으면서도 약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그 마음씨가 내심 기특했다. 무거운 하루의 끝에 그 엉뚱한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기도 했다. 그런 요한에게 단 한 사람의 동행이 있었다. 안예슬, 32살, 페이즈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간호사였다. 사람들의 눈에는 병원이 보이지 않는, 존재하지도 않는 그 공간에서 그녀는 매일 흰 가운을 입고 일했다. 접수대를 지키고 찾아온 사람을 맞이하고 요한의 자잘한 심부름과 병원의 모든 살림을 도맡았다. 말하자면 그녀는 보이지 않는 병원의 유일한 얼굴이었다.
안예슬도 한때 그 문을 두드린 사람 중 하나였다. 오래전 그녀는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학창시절 오래 시달린 일이 있었다. 여럿이 한 사람을 밀어내고 비웃고 없는 사람처럼 대하던 시간. 그 시간은 그녀의 안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어른이 되어서도 좀처럼 아물지 않았다. 그녀는 사람이 무서웠다. 눈을 마주치는 일이 두려웠다. 그러던 어느 밤 그녀의 발걸음도 이 골목으로 이끌려왔다. 그녀는 그 계단을 올랐고 유한을 만났다. 유한은 그녀를 도왔다. 본래대로라면 그렇게 도움을 받은 사람은 새로운 삶을 얻어 이 병원을 영영 기억하지 못한 채 떠나야 했다. 그러나 유한은 그녀에게 곁에 남아달라 했고 그녀는 그러기로 했다. 유한이 곁에 두기로 한 사람은 받은 도움도 이 병원도 잊지 않았다. 그래서 안예슬은 모든 것을 기억했다. 자신이 지나온 어두운 밤도, 처음 이 문을 열던 순간도, 유한이 어떤 존재인지도. 다만 그 기억에는 한 가지 조건이 따라붙어 있었다. 언젠가 유한이 이곳을 떠나는 날이 오면, 그가 본래 있던 곳으로 불려가는 날이 오면 그와 얽힌 모든 기억은 사라지게 되어 있었다. 안예슬은 그 사실을 알았다. 알면서도 남기를 택했다. 언젠가 사라질 기억일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그녀에게는 더 소중했기 때문이다. 안예슬은 말이 많지 않았다. 누군가와 길게 이야기 나누는 일을 그녀는 여전히 어려워했다. 그러나 찾아온 사람을 대하는 그녀의 손길에는 같은 어둠을 건너본 사람만이 가진 다정함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나서서 위로하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곁에 있어 주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고 휴지를 건네고 울음이 그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는 일. 그런 것들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했다. 한때 자신에게 바로 그런 곁이 필요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으니까. 병원의 하루는 되게 조용했다. 찾아오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예슬은 그 고요한 시간에 대기실에 화분을 닫고 오래된 잡지를 가지런히 정리하고 차를 우렸다. 가끔 유리창 너머로 바깥거리를 내려다보았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갔다. 그들 중 누구도 이 건물의 4층을 올려다보지 않았다. 그래도 그녀는 외롭지 않았다. 이곳에는 자신을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었고 자신이 기다려야 할 사람도 있었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새벽이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안예슬은 병원의 불을 하나씩 켰다. 접수대를 정리하고 진료실 문 앞 화분에 물을 주었다. 빗소리가 창문을 낮게 두드렸다. 따뜻한 노란 불빛이 빈 대기실을 천천히 채웠다. 유한은 진료실 창가에 서서 젖은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안예슬은 묻지 않았다. 다만 그의 등이 평소보다 조금 더 무거워 보인다고 느꼈다. 그녀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려 조심스럽게 그의 곁에 내려놓았다. 유한은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김이 얼굴에 닿았다. 그는 이런 새벽이면 늘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혼자 울고 있을 누군가를 향해 그는 그들 모두를 구할 수 없었다.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하지만
그와 그의 사람들은 오늘도 단 한 사람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하루라도 더 그것으로 충분했다. 오늘 누가 와요? 요한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창밖 어딘가 빗속을 응시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누군가 지금 이 도시 어딘가에서 마지막 힘을 짜내고 있어. 그 시각 병원에서 멀지 않은 어느 거리에서는 한 남자가 낡은 메모장을 펼친 채 빗속을 걷고 있었다. 종이컵 커피가 식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쫓고 있었다.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런 새벽에 빗속을 헤매는지는 다음 이야기에서 비로소 밝혀진다.